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죠. 젊었을 때는 쉽게 넘겼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는 크게 다가오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나이 들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것들이 많아요. 나중에 생각하면 되겠지. 지금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것들 말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겪었던 실수들을 통해 여러분이 미리 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룰 5가지 행동은 모두 우리 노년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 행동들을 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신호 무시하기.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건강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는 몸이 좀 피곤한가 보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그 작은 신호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60대 초반쯤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즉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왜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하고 계속 후회했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건강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평소와 다른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요. 여러분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건강은 미리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은 꼭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같은 문제는 초기에 관리하면 훨씬 나아지지만 방치하면 큰 병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프기 전에 미리 검진을 받고 건강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건강은 우리가 노년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산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포기하지 않기. 두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더 배울 게 있겠어? 하며 배우는 걸 멈추는 경우가 많죠. 저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워서 뭐 하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저를 얼마나 뒤처지게 만들었는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 스마트폰을 받았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자식들이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려웠고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죠. 그때 자식들이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더군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다 배울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자식들이 꾸준히 가르쳐 주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문자 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진도 찍어보고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법도 배우게 되더군요.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은 요리 레시피도 검색하고 여행지 정보도 찾아보고 가끔은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걸 배우는 걸 포기하면 세상과 단절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러분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삶의 활기가 생깁니다. 배우는 것 자체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삶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요즘은 인터넷만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외국어 공부도 할 수 있죠. 저도 요즘 외국어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재미있어집니다. 그러니 절대 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 끊기.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의 만남이 점점 줄어들기 쉽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퇴직하고 나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더군요. 처음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죠. 한 번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아,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던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만 있으면 외로움이 깊어지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의식적으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고 가족들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해요. 또 동네 모임에도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쳐요. 외로움이 깊어지면 마음도 다치고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소통하세요. 네 번째,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기.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이젠 다 늙었으니 뭐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걸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습니다. 거울 보는 것도 귀찮고 옷도 대충 입고 다니고 머리도 잘 신경 쓰지 않고 다녔어요. 이 나이에 뭘 꾸미고 다녀 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저에게 형님,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문득 내가 나를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나를 가꾸기 시작했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정돈하고 간단한 운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에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무엇보다 나를 가꾸고 돌보는 것이 제 자신감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군요. 옷을 잘 차려입고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를 챙기다 보니 하루하루 기분도 좋아지고 삶의 활력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를 가꾸고 건강을 챙기는 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특히 운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졌었는데 운동을 조금씩 하다 보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기더군요. 꼭 헬스장을 갈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산책만 해도 몸이 훨씬 가뿐해질 겁니다. 이렇게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절대 자기 자신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게 내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기. 마지막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점점 어려워지죠. 저도 한때는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하고 생각했던 적이 많았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려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생각을 버리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제 삶이 훨씬 더 활기차지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너무 어려워서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싶었는데 자식들이 계속 가르쳐 주니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 제 삶이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가족들과 연락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정말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인터넷 같은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세상과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변화를 받아들이고 배우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변화는 언제나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삶이 훨씬 더 활기차고 흥미로워질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노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배움을 포기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을 아끼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5가지는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저도 한때는 이 5가지 행동을 소홀히 했었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 나니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즐거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노년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